안녕하십니까. 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태조실록 세 번째 이야기, 위화도 해군과 조선의 태동. 1388년 우왕은 요동 공격을 위해 전국에 방을 붙여 군사들을 소집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왕의 군사 소집에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그것은 왜구의 오랜 침략에 시달린 탓에 가게는 궁핍해져 있었고 때마침 농사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우왕과 채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 소집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에 채영은 팔도 도통사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채영은 우왕에게 건의하여 조민수를 자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근 도통사로 삼아 4만여 명의 군사들을 내주면서 요동으로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이다. 명령을 내린 후 우왕과 채영은 평양을 떠났다. 그러자 이성계는 평양을 떠난 우왕에게 요동의 공격의 불가함을 상세하게 건의하는 문건을 올렸다. 이번 출격을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전염병이 난무하는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셋째, 나라 내 군사들을 모두 동원하면 만약 왜구들이 침략했을 때 무방비가 되는 것이고, 넷째, 장마철이기 때문에 활의 악교가 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왕과 채영은 아예 해답조차 하지 않자 이성계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두 번째로 건의하였다. 정령 요동을 공격하려면 평양에 계셨다가 가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더구나 가을엔 군량미가 넉넉해서 군사들이 마음껏 싸울 수가 있사옵니다. 만약 우리 군사들이 요동성을 점령한다고 해도 장마가 시작되면 군사들이 고립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군량비가 부족될 수가 있습니다. 이성계의 간곡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채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계는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백성들의 불행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군사 소집을 끝낸 이성계는 평양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던 중 위화도에 잠시 머물렀다. 위화도에 도착한 군사들 중 일부는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이를 간파한 조민수와 이성계는 또다시 우왕과 채영에게 건의문을 올렸다. 폐하 신들은 군사들과 함께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장마철이라 강물이 몹시 불어나 여울목에서 뗏목이 떠내려가면서 익사한 군사가 수백 명이나 됩니다. 더구나 여울목의 수심이 너무 깊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섬에 머물면서 군량미만 축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건의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장마철이라 활의 악교가 풀어져 사용할 수가 없고, 갑옷은 비에 젖은 탓에 너무 무거워 군사들과 말까지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각설하고라도 만약 군량미가 부족해지면 대체의 방법이 있는지요.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군사들을 회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처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우왕과 채영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두 사람의 건의를 무시했다. 더구나 위화도에 머물고 있는 고려군 진영에서는 이런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우근도통사 이성계가 부하들과 함께 동북면을 떠나려고 한다. 이 유언비어를 들은 자군도통사 조민수가 이성계를 찾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이 이곳을 떠나신다면 나와 군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이성계는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장군, 내가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오. 지금부터라도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았으면 하오. 조민수에게 이런 말을 던진 후 이성계는 여러 장수들을 소집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들은 들어보시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찬다는 것은 천자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화가 미치는 것이 걱정이다. 남패에게 영성 공격이 옳지 않다고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깊이 새겨들고 나를 따랐으면 한다. 나와 가까이 해고를 한 다음 폐하를 만나 이곳의 형편과 요동 공격의 부당성을 건의하자. 그리고 폐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간신배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화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성계의 우렁차고 의미심장한 말에 장수들은 마음을 모았다. 그런 후 즉시 이성계는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해 군사들을 회군시켰다. 회군하는 날 하늘이 도왔는지 며칠 동안 내린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강물이 불어나지 않았다. 다행히 모든 군사들은 무사히 강을 건넌 순간이었다.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면서 머물고 있던 섬 자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군사들은 이성계의 성경 지명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결석이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조전사 최유경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하여 개경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왕에게 급히 전했다. 이에 당황한 우왕과 최영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얼마 후 이성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에 도착하자 겁을 먹은 우왕은 성의 하원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렇지만 최영은 이성계의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 강군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손에 무기를 쥐게 하였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이성계는 성큼성큼 성 안으로 들어가 하원을 격겁이 포위했다. 겁에 질린 우왕과 영비를 비롯해 늙은 최영은 팔각전에 숨어 있었다. 그러자 이성계의 신복인 확충보가 팔각전으로 들어가 최영을 체포했다. 체포된 최영을 본 이성계가 짤막하게 말을 던졌다. 장군, 이 별난은 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말을 끝낸 이성계는 최영을 고병현으로 기양 보냈다. 이제 외톨이가 된 우왕은 조민수를 자시중, 이성계를 우시중으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별난이 있은 며칠 뒤 시륵같이 오던 밤이었다. 왕권을 되찾기 위한 우왕의 내시들에게 무장시켜 이성계와 조민수 등을 죽이려고 그들의 집으로 접근시켰다. 하지만 이성계와 조민수는 성문 밖에 있는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우왕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일이 평정된 후 최영은 고병현에서 수원부로 옮겨져 처형되었다. 그는 처형에 앞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오직 나라에 충성했을 뿐이다. 나의 충정이 거짓이 아니라면 내 무덤에 불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유언대로 죽은 뒤 100여 년 동안 무덤에 불 한 폭이 나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최영이 처형되자 이성계를 따른 장수들은 영비 최영의 딸 나를 어지럽힌 오능이라며 서민으로 강등시켜 내쫓으라고 우왕을 윽박질렀다. 이에 우왕은 장수들에게 왕비의 선처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우왕과 영비는 강화도로 기양이 보내지면서 이성계의 조선왕조 창건의 서막이 막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우왕 부부를 강화도로 기양 보낸 후 이성계는 우왕의 아들 창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자 창왕 역시 임금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성이 다른 사람을 왕씨의 후계자로 임명할 수 없다는 명나라의 입김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성계, 정몽주, 성성린, 조준, 박이, 정도준 등은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정 대신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종묘사직에 보면은 우왕과 창왕은 원래부터 왕씨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다. 명나라의 뜻대로 창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신 신종 7대 손인 정장군 요를 임금으로 내세워야 마땅하다. 이렇게 공로를 확정한 후 대신들은 공민 왕비에게 승낙을 받아 처리했다. 이와 동시에 강화도로 기양 보낸 우왕을 다시 강릉으로 옮겼고 창왕은 강화도로 내쫓겼다. 이후 요가 임금 자리에 올랐는데 이가 고려 마지막 왕인 광양왕이다. 이때 정몽주는 광양이 즉위하면서 그의 스승이 되어 도왔다. 정몽주는 이성계와 함께 친명론을 주장했으며 벼슬이 수시중까지 올라 고려 조정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이성계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자 정몽주는 그들을 배척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때마침 명나라로 갔던 태자가 귀국하면서 병난도로 마중을 나간 이성계가 랑마로 상처를 입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다. 정몽주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대간 김진양을 조종해 조준, 정도전, 남원 등을 탄핵하여 조정에서 제거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몽주의 음모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게 전해졌고 이방원은 병남도에 머물고 있는 이성계를 급히 찾아가 사실대로 고하고 하루빨리 개경으로 돌아올 것을 공유했다. 이성계가 송도로 돌아오면서 정몽주의 음모는 끝나고 죽음까지 맞이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백산적이었습니다.